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정원의 첫 여론조작 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한겨레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원 전 원장 지시사항과 이행자료라는 내부 문건에 따른 보도인데요. 원 전 원장은 2009년 3월 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 전 원장은 이 글을 겨냥해서 반박 심리전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리전단은요. 포털 사이트 다음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 등에다가 온라인 사이트 반박글을 800여 건 올렸다고 합니다. 또 베스트 글 1, 2위에 선정됐다고 내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직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글을 올렸더니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가지고 800개 반박글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논두렁식에도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의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 뭐냐.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정치적으로 살인하겠다. 예, 완전히 제거하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의도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하나를 썼다고 해가지고 국정원 단위가 국정원의 심리 전 단위 움직여가지고 800개의 반박을 하고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심지어 서거 이후에도 심리전 대응 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지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심리전단이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날 포털 네이버에서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검색어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대로. 말이 됩니까? 예. 국정원이 제가 계속 몇 주째 하는 얘기지만 국정원이 사기업에 불과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대학 총장 400명을 동원하기도 하는 국정원이 사기업에 포털이라는 게 무슨 공공기관의 공공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사기업의 개인 홈페이지, 사설 홈페이지거든요. 많이 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어떻게든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아주 강하게 느꼈겠죠. 예. 그랬을 거라 싶은 사안들은 꽤 있습니다. 네. 거기다 한번 꼭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고, 여하간.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해서는요,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국정원이 힘썼다라는 건데요. 2009년 11월 달에 국민과의 대화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진행했습니다. 이때 앞뒤로 국정원이 동원돼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들을 쭉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4대강,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심리전단을 또 투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직전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좋았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심리전단을 투입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고,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름을 특정해서 심리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 사업에 반대하는 개인을 특정해가지고 심리전단을 투입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한테도 뭐 투입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을 동네 양아치로 활용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멱살 잡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멱살을 잡아가지고 때로 덤벼가지고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 안 했냐? 이런 일을. 더 했으면 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국정원 통내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나 혹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국정원이 투입됐다. 예, 때로. 네,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올수록 더더욱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집단, 정부 집단을 동네 깡패처럼 활용한 거예요. 동네 깡패지 뭡니까 이게.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 인터넷과 SNS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30개 팀, 팀1은 3,500명이나 됩니다. 국정원은 이들 민간인 댓글팀 인건비로만 매월 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 네, 국가정보원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네, 국정원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냈습니다. 과거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 또 기사의 댓글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조직적인 여론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예. 정권 교체가 되자 비로소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관여했다. 이건 이제 팩트가 된 거예요. 네, 관여보다 오히려 처음부터 기획했다고 보는 편이 맞겠는데요.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5월부터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 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외부에서 보수적 성향의 인물 등을 골라서 팀장으로 삼고요. 민간인들을. 그렇습니다. 그 팀장이 몇몇의 팀원들과 함께 공작을 벌였다는 거죠. 외곽팀. 네. 민간인들이다. 그 수는 이 정도 된다라고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훅뉴스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어허. 국정원 댓글러. 그들이 누구인지를 취재해 봤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러. 그들은 누구인가? 네. 우선 그 규모부터 살펴봤는데요. 예. 3,500명이 외곽팀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저희가 국정원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3,500이라는 숫자는 현재까지는 사람들의 수 또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의 수를 더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령 아이디가 많았다는 거예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에서는 확인된 외곽팀이 30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들여다보면 팀이라고 해봐야 그 2-3명 수준일 것이라는 거죠. 팀장 하나에 팀원 몇 명 정도 소수의 몇 명이요. 그러니까 3,500명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게 이제 추측이고. 네. 반면에 실제 사람들의 수가 3,500명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2012년이죠. 국정원 직원의 여론 공작을 처음으로 알린 분입니다. 네티즌 자로의 말을 들어보시죠. 3,500명이란 인원수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구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뻗쳐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아진 건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요. 국정원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그 정도의 인원을 끌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국정원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정도 인원 풀어서 관리할 수 있었을 거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매달 들어간 관리비가 3억 원이라면서요. 네네. 그렇다면 3,500명을 굴렸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라는 게 이제 자로 추측. 네. 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3,500명 이상의 규모. 그렇게 민간인 팀을 굴리는데 어떻게 계속 비밀이 유지됐을까? 어떻게 단 한 명도 내가 민간인 댓글러였어라고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저는 그것도 희한해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측은 외곽팀 대부분이 별도의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또 회사원 아니면 주부 또 학생 뭐 이런 분들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이 국정원의 꼭두각시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댓글팀이면서도 댓글팀에 소속된지를 모르고 활동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국정원 담당관하고 직접 접하면서 돈을 받은 팀장은 그걸 모를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 팀장 아래에서 활동했던 일반인들은 어떻게 연결이 된지는 모르고 댓글을 올렸을 것이라는 추정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혜구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민간인 팀장 밑에서 댓글 작업을 한 사람들은 아마 이게 국정원에서 시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인 팀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외부에 좀 덜 나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 피라미드네요.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하고 직접 거래하는 몇 명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 계속 다단계처럼 피라미드로 연결된 밑에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국정원 댓글 작업에 참여한 그 민간인은 아직 한 명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근데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한국자유연합의 김성욱 대표입니다. 김성욱 대표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죠. 근데 그분이 2008년 말쯤에 알파팀을 구성한 뒤에 정권을 옹호하는 인터넷 글 게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은 알파팀이 사이버 외곽팀 중 하나였다고 밝혔죠. 저희가 김성욱 대표와 직접 만나보고 전화도 해봤는데 본인이 알파팀을 운영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 팀장급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전화해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2009년 5월 이후 지금 나오는
네네. 그런 동안 전혀 국정원하고 협력한 적이 없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그건 국정원에 확인을 해봐요. 그러니까 알파팀 운영하신 건 사실인데 그건 국정원 관련이 없다라는 건가요? 이미 보도 나온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거. 아니, 지금 알파팀이 국정원이 운영하던 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뭐,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죠. 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이분 아니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의 말에서 지금 우리가 좀 새겨들어 봐야 될 부분은 2009년 5월 이후의 기간 동안 나는 국정원과 협력한 적이 없다. 좀 기간을 한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그전엔 협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또 이런 의문도 들고. 네네. 또 협력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애매하죠. 이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파팀 얘기를 해봤고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 수면 위로 드러난 다른 사례들도 또 있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10알단,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불렸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18대 대선을 바로 닷새 앞둔 날인데 윤정훈 목사라는 분이 오피스텔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동원했죠. 그분들이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인터넷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던 현장이 있었고요. 그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바로 서울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죠. 특히 윤 목사 스스로 국정원과 연관돼 있음을 언급한 대목이 그 무렵 팟캐스트 낙곰수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지금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이 없어. 나를 지원하는 분이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국정원에서 안철수 후보는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지인들이 많이 갔는데 막판에 국정원에서 다시 정보가 온 거야. 박근혜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정훈 목사 목소리인 거죠? 맞습니다. 오피스텔 하나 얻었거든. 나를 지원하는 그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이거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알파팀이 있었듯이 이 시발단도 국정원이 운영하던 팀 중에 하나란 얘기고 이 윤정훈 목사가 말하자면 팀장급이 또 되는 셈이네요. 그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도 윤정훈 목사 그 한 사람만 단순히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근데 그마저도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당시 상황을 좀 전해 듣기 위해서 윤 목사에게 연락을 취해보렸지만 아직 닿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닿아요. 잠적이에요. 네, 찾을 수가 없네요. 참 좀 더 일찍 뿌리를 캘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친 일이 또 있습니다. 또요? 그 떠들썩했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죠. 셀프 감금 논란 일었던 그 사건, 그 유명한 사건. 맞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의 그런 댓글 공작, 그 사실 알아챈 민주당이 현장을 급습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논란 끝에 경찰은 대선을 단 이틀 앞둔 밤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에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자체 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이 민간인까지 동원한 정황을 파악해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2013년 10월이죠.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장인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했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규열은 김하영이 있는 3팀의 5파트 파트장이었고 2012년 12월 11일 그 자리에도 이규열은 있었습니다. 이정복이 대학 동창 친구인데 그 사람에게 정보비를 끊임없이 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허접한 댓글을 다는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규열은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상사고 맞습니다. 이정복이라는 사람은 이규열의 친구인데 민간인이죠. 그렇죠. 이규열 국정원의 직원 이규열이 이정복한테 계속 돈을 줬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러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 셀프 감금, 스스로를 감금했다는 그 여직원은 물론 소속 부서장인 국정원 심리전단장 또 3차장 모두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은 묻혀질 수밖에 없었죠. 딱 한 사람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가 된 거잖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가 되긴 했는데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됐고요.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비로소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또 일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파기환송을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 선고가 오는 30일에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조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파팀, 시발단, 셀프 감금 논란 나왔던 직원.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건데 네. 아직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다 잠적해 있고 뭔가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진 상태고 이런 거잖아요. 전모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죠. 예. 오죽하면 2013년 당시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수사팀장 그분이 검찰 수뇌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자천된 뒤에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폭로를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에 윤석열 당시 팀장, 수사팀장이 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네. 예. 하지 말라. 이거 수사 그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나서 좌천이 됐던 사람이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 겁니까? 또 어제 검찰 인사에서는 함께 수사를 했던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역시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합류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점에서 볼 때 당시 수사팀하고 또 국정원의 적폐 세력 간에 2라운드가 시작될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좀 많이 늦긴 했죠. 늦긴 했죠. 아직 전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전체 퍼즐을 맞추지 못한 그 퍼즐을 맞출 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또 남은 숙제도 있는데요. 또 국정원과 함께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있었던 여론 조작의 진실도 드러내야 하고요. 군대도. 맞습니다. 예, 또 예. 그 과정 중에 그 이후에 이어진 조직적인 은폐 시도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훅뉴스 국정원 댓글러 사건을 종합하고 그 실체에 좀 다가서 봤는데 사실 많이 밝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종합해 보니까 아직도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부분적이죠. 그렇죠. 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길게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을 하는데 늦었지만 늦게라도 전모가 확실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훅뉴스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정원의 첫 여론조작 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한겨레 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원 전 원장 지시 상황과 이행 자료라는 내부 문건에 따른 보도인데요. 원 전 원장은 2009년 3월 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 전 원장은 이 글을 겨냥해서 반박 심리전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리전단은요. 포털 사이트 다음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 등에다가 온라인 사이트 반박 글을 800여 건 올렸다고 합니다. 또 베스트 글 1, 2위에 선정됐다고 내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직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글을 올렸더니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가지고 800개 반박글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논두렁식에도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의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 뭐냐.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정치적으로 살인하겠다. 예, 완전히 제거하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의도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하나를 썼다고 해가지고 국정원 단위가 국정원의 심리 전 단위 움직여가지고 800개의 반박을 하고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심지어 서거 이후에도 심리전 대응 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지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심리전단이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날 포털 네이버에서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검색어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대로. 말이 됩니까? 예. 국정원이 제가 계속 몇 주째 하는 얘기지만 국정원이 사기업에 불과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대학 총장 400명을 동원하기도 하는 국정원이 사기업에 포털이라는 게 무슨 공공기관의
공공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사기업의 개인 홈페이지, 사설 홈페이지거든요. 많이 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어떻게든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아주 강하게 느꼈겠죠. 예. 그랬을 거라 싶은 사안들은 꽤 있습니다. 네. 거기도 한번 꼭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고, 여하간.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해서는요,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국정원이 힘썼다라는 건데요. 2009년 11월 달에 국민과의 대화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진행했습니다. 이때 앞뒤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국정원 댓글 작업에 참여한 그 민간인은 아직 한 명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근데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한국자유연합의 김성욱 대표입니다. 김성욱 대표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죠. 근데 그분이 2008년 말쯤에 알파팀을 구성한 뒤에 정권을 옹호하는 인터넷 글 게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은 알파팀이 사이버 외곽팀 중 하나였다고 밝혔죠. 예. 저희가 김성욱 대표와 직접 만나보고 전화도 해봤는데 본인이 알파팀을 운영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 팀장급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전화해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저는 2009년 5월 이후 지금 나오는 네네. 그런 동안 전혀 국정원하고 협력한 적이 없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그건 국정원에 확인을 해봐요. 그러니까 알파팀 운영하신 건 사실인데 그건 국정원 관련이 없다라는 건가요? 이미 보도 나온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알파팀이 국정원이 운영하던 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죠. 네,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이분 아니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의 말에서 지금 우리가 좀 새겨들어봐야 될 부분은 2009년 5월 이후의 기간 동안 나는 국정원과 협력한 적이 없다. 좀 기간을 한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전엔 협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또 이런 의문도 들고. 네네. 또 협력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있는데 그분도 좀 애매하죠. 이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파팀 얘기를 해봤고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 수면 위로 드러난 다른 사례들도 또 있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10알단,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불렸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18대 대선을 바로 닷새 앞둔 날인데 윤정훈 목사라는 분이 오피스텔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동원했죠. 그분들이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인터넷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던 현장이 있었고요. 그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바로 서울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죠. 특히 윤 목사 스스로 국정원과 연관돼 있음을 언급한 대목이 그 무렵 팟캐스트 낙곰수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지금 여의도에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 돈, 내가 돈이 없어. 그 나를 지원하는 분이 자기가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국정원에서 안철수 후보는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지인들이 많이 갔는데 막판에 국정원에서 다시 정보가 온 거야. 박근혜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정훈 목사 목소리인 거죠? 맞습니다. 오피스텔 하나 얻었거든. 나를 지원하는 그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이거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알파팀이 있었듯이 이 시발단도 국정원이 운영하던 팀 중에 하나란 얘기고 이 윤정훈 목사가 말하자면 팀장급이 또 되는 셈이네요. 그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도 윤정훈 목사 그 한 사람만 단순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근데 그마저도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당시 상황을 좀 전해 듣기 위해서 윤 목사에게 연락을 취해보렸지만 아직 닿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닿아요. 잠적이에요. 네, 찾을 수가 없네요. 참 좀 더 일찍 뿌리를 캘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친 일이 또 있습니다. 또요? 그 떠들썩했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죠. 셀프 감금 논란 일었던 그 사건. 그 유명한 사건. 맞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의 그런 댓글 공작 그 사실을 알아챈 민주당이 현장을 급습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논란 끝에 경찰은 대선을 단 이틀 앞둔 밤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에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자체 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이 민간인까지 동원한 정황을 파악해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2013년 10월이죠.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장인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했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규열은 김하영이 있는 3팀의 5파트 파트장이었고 2012년 12월 11일 그 자리에도 이규열은 있었습니다. 이정복이 대학 동창 친구인데 그 사람에게 정보비를 끊임없이 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허접한 댓글을 다는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규열은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상사고 맞습니다. 이정복이라는 사람은 이규열의 친구인데 민간인이죠. 그렇죠. 이규열 국정원의 직원 이규열이 이정복한테 계속 돈을 줬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러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 셀프 감금, 스스로를 감금했다는 그 여직원은 물론 소속 부서장인 국정원 심리전단장 또 3차장 모두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은 묻혀질 수밖에 없었죠. 딱 한 사람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가 된 거잖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가 되긴 했는데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됐고요.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비로소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또 일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파기 환송을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 선고가 오는 30일에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조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파팀, 시발단, 셀프, 감금 논란 나왔던 직원.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건데. 네. 아직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다 잠적해 있고 뭔가 끄기 됐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훅뉴스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국정원 댓글러. 그들이 누구인지를 취재해 봤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러 그들은 누구인가? 네. 우선 그 규모부터 살펴봤는데요. 3,500명이 외곽팀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저희가 국정원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3,500이라는 숫자는 현재까지는 사람들의 수 또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의 수를 더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령 아이디가 많았다는 거예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에서는 확인된 외곽팀이 30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팀이라고 해봐야 그 2-3명 수준일 것이라는 거죠. 팀장 하나에 팀원 몇 명 정도 소수의 몇 명이요. 그러니까 3,500명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게 이제 추측이고. 네. 반면에 실제 사람들의 수가 3,500명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2012년이죠. 국정원 직원의 여론 공작을 처음으로 알린 분입니다. 네티즌 자로의 말을 들어보시죠. 3,500명이란 인원수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구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뻗쳐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아진 건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요. 국정원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그 정도의 인원을 풀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국정원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정도 인원 풀어서 관리할 수 있었을 거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매달 들어간 관리비가 3억 원이라면서요. 네네. 그렇다면 3,500명을 굴렸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라는 게 이제 자로 추측.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3,500명 이상의 규모. 그렇게 민간인 팀을 굴리는데 어떻게 계속 비밀이 유지됐을까? 어떻게 단 한 명도 내가 민간인 댓글러였어라고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저는 그것도 희한해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측은 외곽팀 대부분이 별도의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또 회사원 아니면 주부 또 학생 이런 분들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이 국정원의 꼭두각시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댓글팀이면서도 댓글팀에 소속된지를 모르고 활동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국정원 담당관하고 직접 접하면서 돈을 받은 팀장은 그걸 모를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 팀장 아래에서 활동했던 일반인들은 어떻게 연결이 된지는 모르고 댓글을 올렸을 것이라는 추정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혜구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민간인 팀장 밑에서 댓글 작업을 한 사람들은 아마 이게 국정원에서 시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인 팀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외부에 좀 덜 나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 피라미드네요.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하고 직접 거래하는 몇 명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 계속 다단계처럼 피라미드로 연결된 밑에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고. 국정원이 동원돼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들을 쭉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4대강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심지전자를 또 투입한 거 아닙니까? 뭐 네, 그 직전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좋았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심리전단을 투입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고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름을 특정해서 심리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 사업에 반대하는 개인을 특정해가지고 심리전단을 투입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한테도 뭐 투입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을 동네 양아치로 활용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멱살 잡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멱살을 잡아가지고 때로 덤벼가지고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 안 했냐? 이런 일을. 더 했으면 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국정원 통내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나 혹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국정원이 투입됐다. 예, 때로. 근데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올수록 더더욱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집단, 정부 집단을 동네 깡패처럼 활용한 거예요. 동네 깡패지 뭡니까 이게.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 인터넷과 SNS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30개 팀 1은 3,500명이나 됩니다. 국정원은 이들 민간인 댓글팀 인건비로만 매월 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 네, 국가정보원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네, 국정원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냈습니다. 과거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 또 기사의 댓글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조직적인 여론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예. 정권 교체가 되자 비로소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관여했다. 이건 이제 팩트가 된 거예요. 네, 관여보다 오히려 처음부터 기획했다고 보는 편이 맞겠는데요.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5월부터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 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외부에서 보수적 성향의 인물 등을 골라서 팀장으로 삼고요. 민간인들을. 그렇습니다. 그 팀장이 몇몇의 팀원들과 함께 공작을 벌였다는 거죠. 외곽팀. 네. 민간인들이다. 그 수는 이 정도 된다라고까지는